안녕하세요. 한국산학연협회 유지수 연구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희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약 3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질문이 있으신 경우 채팅창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고 설명회 이후 문의는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제3차 첫걸음 성장네트워크 R&D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사업 소개, 연구개발비, 역량평가, 운영기관 연계 프로그램, 신청 방법과 Q&A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 소개입니다. 성장네트워크 R&D 사업의 추진 근거는 다음의 시행령과 관리 지침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과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필수로 함께해야 하며 전문기관은 기정원이며 운영기관은 한국산학연협회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절차입니다. 전반적인 사업의 흐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 공고를 확인하신 후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SM테크로 과제를 접수하게 됩니다. SM테크 접수 후 기술 분야별 외부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9월 역량평가를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역량평가에서 추천된 과제들은 10월 아이리스로 접수를 다시 하게 됩니다. 협약 이후 운영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사업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절차나 일정은 신청 과제 수나 사업 운영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목적은 스타트업의 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R&D 지원을 통해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며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 미만인 기업으로 중기부 R&D 과제 수행 이력이 없으며 위탁연구개발기관 필수 참여가 가능한 중소기업입니다. 이번 사업과제 지원의 규모는 총 33억 원으로 55개 내외의 과제를 지원합니다. 최대 1년 이내의 지원 기간을 두며 최대 1.2억 원 이내의 정부 출연금을 지원합니다. 성장네트워크 R&D의 목적은 스타트업의 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R&D 지원을 통하여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차세대 전략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바이오, 차세대 통신 등 총 12가지의 분야, 각 전략기술별 구체적인 50가지의 세부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연구과제의 목적에 따라서 전략기술 분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각 전략기술별 중점기술에 국한하지 마시고 첨단 바이오라고 해서 합성생물학, 유전자나 감염병 치료 등 세부기술 품목에 포함이 꼭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개발이나 화장품,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 개발 또한 바이오 분야로 지원이 가능하며 인공지능 분야 또한 자율조작 기능 개발, 공간지능 기술 등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역량평가 시 평가위원분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전략기술 분야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입니다. 성장네트워크 R&D 과제의 지원 대상, 즉 지원 자격 요건은 AND 조건으로 모두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우선 창업 7년 이하이자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 미만의 기업, 중기부 R&D 수행 이력이 없으며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필수로 함께 참여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운영기관인 한국산학연협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라고 공고문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학연협회는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 규모의 최소 1.2배수 이상의 과제를 전문기관, 기정원으로 추천합니다. 즉, 선정평가 전 이루어지는 역량평가에서 통과된 기업을 산학연협회의 추천 과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SM테크 접수 전에 별도의 추천서나 추천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업기업 기준입니다. 과제 접수 마감일인 2024년 8월 31일 기준으로 7년 이하여야 합니다. 제외되는 업종 또한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 기업 중 창업기업의 범위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기업이 이종하였다면 창업이며 기존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이종 창업을 한 것 또한 창업입니다. 하지만 기존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신 후 동종 창업을 하셨다면 폐업한 지 3년이 초과되었거나 부도나 파산한 지 2년이 초과되어야 창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인 사업자를 유지하거나 폐업하시는 것은 창업으로 봅니다. 법인 기업 중 창업 기업의 범위입니다. 회사 형태를 변경하여 이종하신 경우는 창업입니다. 기존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시면서 이종 창업을 하신 것 또한 창업이며 동종 창업에서는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 주주가 아니어야 창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업력과 매출액은 주간연구개발기관에만 해당하며 업력은 사업자 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 등본 그 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R&D 수행 이력 또한 주간연구개발기관에만 해당하는 조건이며 중기부 이외에 산자부, 과기부 등 타 부처 사업에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중기부 과제에 참여 이력만을 확인합니다. 중기부 사업 중 중소기업 R&D 기획 지원,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 사업, 산학연 콜라보 R&D 예비 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합니다. 저희는 위탁연구개발기관 필수 참여형 과제로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단순 연구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 신청 시 행정 지원, 후속사업 지원 등 동방선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수행할 예정으로 창업 초기 기업의 과제 수행 과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범위입니다.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비영리 법인도 참여가 가능하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기존 콜라보 R&D 사업에 참여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모두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양한 제외 대상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입니다.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주간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각 기관 대표자, 연구 책임자 등이 기술료 납부,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일 때에는 연구 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다음은 참여 제한 여부입니다. 이 또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주간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 각 기관의 대표자와 연구 책임자 등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입니다.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입니다.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비영리 기관이나 공기업은 예외입니다. 단, 부채 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인 경우,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디딤돌, 첫걸음 사업에서는 예외가 됩니다. 즉, 부채 비율과 자본 전액 잠식 여부와 상관없이 본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주간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각 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이나라 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 정보를 조회를 했을 때 조회가 되는 경우에도 제외 대상으로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주간연구개발기관은 세부사업 동일 모집 차수의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디딤돌 2차 성장 네트워크 R&D 사업 탈락 과제 및 역량평가 통과 과제도 이번 차수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 연구개발 부담비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인력 인건비는 현물 계상의 원칙이나 창업일이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단, 참여 연구자별로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규 채용 인건비입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일로부터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위탁연구개발비입니다.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현물을 포함한 직접비에 위탁연구개발비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40% 이하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부담비가 없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간접비가 0%라면 약 최소 3,4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계상이 되고 간접비가 10%라면 최소 3,100만 원에서 4,100만 원 범위 내에서 계상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와 간접비 비율이나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부담비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계산해보시고 어려우시면 저희 담당자 연락처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수당입니다. 연구수당은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서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서 계상이 불가능합니다.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인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등은 현물을 포함한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계상하실 수 있습니다. 간접비는 미지급 인건비와 현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10% 이내로 계상하셔야 합니다. 운영기관 관리비는 최종과제 선정 시 필수로 계상하셔야 하는 연구비입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에서 모두 공통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이며 운영기관, 즉 산학연협회에서 과제관리, 컨설팅, 운영기관의 고유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하여 창업기업을 서포트하는 비용입니다. 연구개발비 현금 중에서 계상이 가능하며 연구활동비 내에 그 밖의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역량평가를 알아볼 건데요. 먼저 역량평가 절차입니다. 연구개발 계획서와 각종 서류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운영기관에서 업력이나 매출액 등 기본 요건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후 분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서면평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가 점수는 고득점 순으로 추천 과제가 선별되며 동점 과제는 함께 올리게 됩니다. 평가 방법입니다. 분과별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어 공통지표 항목 70점, 위탁 연구개발 관련 특화지표 30점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점수는 60점 이상인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 범위 내의 과제를 전문기관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다음은 평가 지표입니다. 기술성, 사업성 등 공통지표의 항목과 새로 신설된 위탁연구개발기관과 관련한 특화지표, 그리고 배점을 잘 확인하셔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 역량 중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활용 여부는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센터 확인서로 우선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센터를 보유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5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의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 5점으로 배점되고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후속지원 연계와 관련한 특화지표의 내용은 본문 1에 작성을 해주시되 작성 페이지가 부족하다면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본문 1이 아니라 아예 본문 뒤에 추가 내용으로 붙여주시면 제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자료는 페이지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운영기관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운영기관 연계 프로그램은 추후 선정된 기관에 한해 한국산학연협회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R&D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나 정부 R&D 전략과 같은 실무 교육과 성능인증 취득 실무, 조달 등록 실무, 공공조달시장 판로 개척 등 특화 교육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번째는 코디네이터 2급 자격 취득 지원입니다.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자격을 발급하시면
연구개발기관은 나중에 중기부 과제 지원 시에 연구관리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간접비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코디 2급은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자격 취득을 위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며 자격 시험 시 응시료만 지불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투자인사이트와 글로벌인사이트도 제공하는데요. IR 세미나와 수요처 발굴 세미나는 전 선정과제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추후 희망 기업 중에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여 IR 자료 코칭 및 보완, 데모데이, 글로벌 시장조사 및 전문가 컨설팅, 바이어 매칭 등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소통창구 운영입니다. 수시로 컨설팅이 가능할 수 있게 하고 후속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온라인 제안 창구를 네이버 카페로 운영하게 됩니다. 후속 프로그램은 언제든 변경 및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을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입니다. 마지막은 성과 공유회의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을 통하여 기관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입니다. 본 자료는 2차 접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이다 보니 신청 시스템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M테크 서류 제출은 8월 16일부터 8월 30일 18시 사이에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마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서 오류가 생기거나 로딩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 미리 접수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18시 이전에 제출을 하신 후 수정을 하시면 제출 미완료로 뜨기 때문에 수정까지 18시 이전에 맞춰주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연구개발 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기준 준수 확약서, 최근 연도 결산 재무제표, 사업자 등록증과 사실증명, 법인일 경우에 법인 등기부 등본 정도의 서류가 필수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접수 방법 및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과제 신청이나 접수 중이라는 배너에 있는 성장 네트워크 R&D 공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는 신청 기간에 열리는 화면으로서 8월 16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제 신청이나 접수 중 배너에서 성장 네트워크 R&D 공고를 클릭하셨다면 이렇게 과제 신청 대상 공고에서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제3차 하반기 성장 네트워크 R&D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셨다면 업체 정보와 공고 정보 및 신청 현황이 뜨는데요. 가장 하단에 빨간색 박스 처리한 것을 보시면 사업 유형별 참여 횟수와 참여 과제가 나옵니다. 저희 과제는 중기부 R&D 첫 수행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칸은 전부 0으로 뜨고 조회 결과가 없으셔야 합니다. 단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콜라보 R&D 예비 연구 등 중기부 R&D 수행 이력의 예외 사업의 경우 참여 과제로 보이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전 준비 사항 검토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신 후에 모두 예로 대답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사전 검토 또한 모두 예로 설정해 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쪽 자료 화면 보시면 가장 하단에 부채 비율에 대해 작성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과 자본 총계 및 부채 비율을 정확히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졸업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과제 대상 기업은 중기부 R&D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예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요건 및 지원 자격 조건과 관련한 단계가 끝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신청을 해볼 건데요. 상단에 보시면 크게 스텝 1과 스텝 2, 스텝 3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근차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화면에 보시면 중간에 전략 품목 및 산업을 조회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때 지원하시는 과제와 관련된 차세대 전략기술 품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연구개발 기간입니다. 연구개발 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 1년차 12개월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개발 기간을 입력하시고 나면 전체 내용과 연구개발 성과, 활용계획, 기대 효과, 최종 개발 목표와 내용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차수별 기술개발 개요입니다. 1차수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제 수행 시 목표와 내용, 유형과 특성, 그리고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안 등급 및 기술 분류입니다. 보안 등급은 일반 과제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분류가 중요한데 과제 평가 시 분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별로 나누어져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기술 분류에서 선택해 주신 값에 따라서 바이오면 바이오, 화학이면 화학 분과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를 명확하게 입력하지 않으실 경우에 과제 평가 시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져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행기관 정보 입력입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단 우측에 추가 버튼을 누르신 후 참여 역할을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설정하시어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구원을 등록하는 칸이 있는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원이나 연구개발비 등 시스템적인 오류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제 책임자만 우선 등록을 하시고 연구개발 계획서에만 제대로 작성을 해주신다면 선정평가 아이리스 접수를 하실 때 다시 입력을 하실 수 있으니 시스템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정보입니다. 기관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분담 내역을 적어주시고 9-2번 기관별 연구개발비 구성 내용은 9-3 비목별 합계 부분에 현금 또는 현물 금액을 입력하시면 금액이 자동으로 표기가 됩니다.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 계획, 연구시설 장비, 운영, 활용 계획 등입니다. 해당하실 때에 작성해 주시면 되고 3천만 원 이상은 도입계획서, 1억 원 이상은 심의요청서를 정보 등록하시고 서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 업로드입니다. 양식상에 있는 본문 1을 작성 후에 업로드를 해주시고 다른 각종 필수 서류들 또한 꼭 업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두 가지 과제를 각각 다른 전략기술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동일 모집 차수에 내역 사업별 1회에 하나여 한 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디딤돌 2차에 지원을 했습니다. 2차에 지원을 했는데 3차에 지원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2차 최종 선정 전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3차 접수 후에 혹시 2차 최종 선정이 되셨다면 한 과제는 포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지원 전담 조직 활용 여부에 대한 증빙 자료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전담 조직 증빙 자료는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운영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기센터 운영 확인서가 없는 경우 협회에서 별도로 확인하여 배정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유 여부만으로 만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운영기관 관리비는 정부지원금 규모와 관계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영기관 관리비는 정부지원금 규모와 관계없이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만 150만 원을 계상해 주시면 됩니다. 운영기관 관리비는 협약 체결 후에 운영기관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공문과 계산서 발행을 통해서 납부 요청 예정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창업기업이 대상이다 보니까 연구비 산정이나 계획서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과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연구개발계획서의 시작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세부 지원 내용이 있는 2024년 10월 1일이 맞지만 협약 시에 날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역방향 지원 제한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왜 지원하지 못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역방향 지원 제한 제도와 상관없이 중기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제한 제도와는 아예 무관합니다. 여덟 번째,
올해 창업 기업입니다. 재무제표 증명원이 발급이 불가능한데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재무제표 증명원이나 재무제표 확인원이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 서류도 제출이 어려우시다면 매출액 20억 미만을 설명하실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제3차 첫걸음 성장 네트워크 R&D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담당자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선상으로 많은 연락이 오고 있어 바로 응대가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메일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